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인도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근무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인도에 출장 오셨다가 가신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저같이 오랫동안 10년 동안 LG에서 근무했고 지금 인도 회사에서 이제 3년 다시 또 다른 이제 인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이런 긍정적인 이런 면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세계 각국의 그런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거진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주 꼭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깊은 좋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 번도 쿠데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학자들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일본하고 인도다.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도 훨씬 옛날에 이제 저희들 군사 정부니 이제 이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민주주의하고 그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오신 그 여 기자분이 그 민주주의하고 우리 비즈니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민주주의 정부가 바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그 베이스를, 그 안정적인 그런 베이스를 그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정부가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수없이 바뀌고 선거를 통해서 이래도 공무원 뷰로크러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공무원 관료 체계라든가 이런 게 아주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꾸준하게,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갈 시스템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제가 그 떠나는 날이 제가 17일 날 떠났는데 바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도의 그 리갈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사가 났는데 이 제목은 아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그 인도의 고등법원이 아주 진보주의적으로 판결을 한다. 운동권 학생처럼 그렇게 판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패라든가 그 다음에 카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그 부패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게 그 주정부가 굉장히 강합니다. 주정부가. 그래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거를 주정부가 그대로 따르지도 않고, 또 이런 아주 그런 강력한 주정부 시스템, 이런 것이 인도에 아주 큰 자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를 보면 자스민 혁명 같은 거를 이제 걱정을 하고, 중국도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인도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게 아주 저는 긍정적인, 30년, 지금부터 30년을 볼 때 중국은 틀림없이 그런 그 변화의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겠지만은 인도는 벌써 이제 그런 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거시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면 재정 적자라든가 떡떡떡떡 하지만은, 제가 이제 중남미에도 한 6년 있었는데 중남미 이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주 그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엘리트 집단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율 안정 같은 게 우리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오케이.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시작인 겁니다. 우리의 30년,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아이고 인도 이러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30년, 40년 전에. 제가 이제 74년도 입사인데
해가지고 바로 이제 뭐 조합무역상사 뭐 떡허 뭐 했는데 바로 이제 인도가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20%는 뭐 아주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고 이게 갤럽 조사인데 중가운데 뭐 64%는 어렵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뭐 80% 이상이 인도는 아직도 어려운 겁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30년 동안에 반절 정도는 올라올 겁니다. 바로 그게 굉장한 인도의 자산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면은 아까 말하는 중산층 그게 이제 13%인데 지금 2030년까지는 46% 한 50% 가까이 된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게 맨파워가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그 다음에 이 참을성도 많고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 아주 이 복종도 잘하고 또 시키는 대로 잘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연구기관에서 노동의 질 이걸 분석한 거에 봤는데 놀랍게도 인도의 노동의 질을 1등으로 평가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결정적인 부정적인 면이 이 문자 해독률이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고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밑에는 이런 교육 그런 95% 그런 게 있지 않았느냐. 우리도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그런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큰 인도.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인도 젊은이 25세 이하는 80%입니다. 문자 해독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도도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인도는 형편없습니다. 아직도 이제 고속도로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거꾸로 이게 바로 저희들한테 기회고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인도 정부에서 앞으로 GNP의 3분의 1을 인프라스트럭처에도 투자하겠다. 이게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주 부패 지수, 저희들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비즈니스 하는 데는 저는 커럽션 문제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이게 공공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엄청난데 이것도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전 세계 160개 국가 중에 비즈니스 하기 어려운 데가 비즈니스를 스타트하기가 어려운 데가 인도로서 136인가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뒤집어 보면은 이제 그거를 경영에서 여기 저보다 전문가 많이 계실 텐데 경영에서 진입장벽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어디에다 투자를 하실 때 진입장벽이 높으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낮으면은 저만 쉬운 게 아니고 경쟁자도 전부 다 쉬운 거예요. 포스코가 인도에다 투자하는데 6년 만에 승인을 받았어요. 최근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포스코 이외의 다른 업체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거꾸로 또 LG, 삼성, 현대 이게 잘하고 있는데 왜 잘하고 있느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힘들고 또 들어와서 비즈니스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한국 기업체들이 우리 이제 그런 아주 독한 그런 기업 정신으로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그거를 내가 한번 극복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아주 슬로우하다 그 다음에 사기성도 있다 이러는데 제가 지금 13년이나 근무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어려운데 우리가 슬로우하다는 한마디만
우리가 슬로하다 인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겁니다. 이게 저는 무슨 일을 시킬 때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합니다. 한 달 걸릴 거 2달 전, 석 달 전부터 준비시키고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 그 다음에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해외 생활하면서 두바이니 중남미에서도 많이 인도 상인하고 하는데 당한 일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어수룩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이 사기꾼은 미국에도 한 5년 근무했는데 미국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케이, 긍정적인데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리하고 인도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컬처럴 디퍼런스를. 우리가 굉장히 하드 컬처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원래의 우리는 선비정신, 느긋하고 비가 와도 뛰지 않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50년, 40년 진짜 그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너무 이런 하드 컬처, 이게 이제 주역책 같은 걸 보면은 우리 양기가 너무 강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음양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양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상에서 남북한 합해서 코리아가 아마 제일 셀 겁니다. 제일 셀. 그런데 인도는 거꾸로 이 소프트 컬처, 음의 컬처 세계에서 넘버원이야. 아주 인도 사람은 또 이제 그건 이제 그 철학적인 이유 이런 건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이렇게 쳐다볼 때는 우리하고 정반대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좋아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인도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무난하게 그렇게 성공한 거는 그 두 가지를 잘 조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의 컬처가 굉장히 전부 다 우리 거의 다 군대 갔다 왔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인도는 아주 이 소프트 컬처입니다. 그 철학책을 보니까 이쪽 하드 컬처는 이제 남성적 컬처, 아버지 컬처, 이 음의 컬처는 여성적 컬처, 어머니적 컬처. 이 두 개가 잘 조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또 우리는 비교적 롱텀으로 보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제 숏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이제 매니팩처링 위주로 해서 이제 투자 같은 거 R&D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일본에서 배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도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상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서 파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쪽에 그런 롱텀한 그런 투자를 잘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조화를 하는 기업이 인도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인도의 컬처는 인도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할 때. 그 다음에 인도에서 이제 암만 해도 이제 우리가 인도에 투자를 하면은 매니지먼트는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컬처하고 인도의 컬처를 잘 조화를 하면은 이거는 넘버원인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하드 컬처하고 소프트 컬처. 그 다음에, 하여튼 이 품질, 인도에서 역시 비즈니스의 마지막은 품질이고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R&D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도의 많은 기업체들이 기본적인 R&D 투자도 게을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머천트, 상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아니에요. 퀄리티, R&D,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인도 사람들이 그거를 참 등한시해요. 메인터넌스. 그래서 1년 내내 공장을 돌려버립니다. 쉬어가면서 돌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건데 굿 컬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회사가 인도에서도 성공을 하시려고. 이게 뭐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만은 아주 이런 결국은 비즈니스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굿 컬처를 가지고 이 조직원들을 그 감동을 시키고 그러면 인도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컬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시스템을 아주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직원들하고 되도록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 경우에 딕테이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컨센서스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Trust and Empowerment입니다. 믿고 맡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거를 또 체크 앤 밸런스를 해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제가 헤빗이라고 써 있는데 습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게 옳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매일매일 주, 월 그거를 습관적으로 시스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실행을 하느냐. 이제 그런 회사는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지는 거고 이게 아주 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굿 컬처를 가지고 그런 굿 시스템을 가진 그 다음에 어디다 포커스를 해야 될 거냐. 인도는 절대 아까 보신 것처럼 80% 이상이 아직도 어렵고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엔드만 포커스 해가지고는 인도에서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우리가 뭐 아주 스페셜한 브랜드면 모르죠. 아주 유명한 브랜드라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역시 우리가 공장을 가지고 뭐를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수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로코스트 쪽에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보시면은 GE 같은 데도 미국에서 아주 하이엔드로 파는 거를 인도에서는 그거를 아주 그 단순화시켜 가지고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삼성이나 LG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한 20년 전에 사라진 그 직냉식 냉장고라든가 2조식 세탁기라든가 이런 게 70% 80% 마켓이 아직도 인도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 시장 조사를 해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벌써 사라진 기술이지만은 그거를 다시 이렇게 좀 뭐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런 그 로우 코스트 쪽에 매스 마켓 이쪽을 포커스를 안 하면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하이엔드만 포커스 해가지고는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소니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 있어요. 소니가 자꾸 기술에 그 선두주자. 그래가지고 자꾸 그 넘버원 테크놀로지 쪽만 포커스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인도는 도메스틱 시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아직도 그 개발될 여지가 많은 그래서 그 이 도메스틱 시장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중동 아프리카 재수출 기지로서도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중동 아프리카가 사실상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인도의 아주 강력한 영향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동 그러면은 제가 중동에도 한 3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오너는 뒤에서 이제 아랍 사람들입니다만은 거기에 뭐 매니저라든가 뭐 전부 다 인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는데 아프리카 뭐 대부분의 상인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발판으로 해서 중동 아프리카를 진출을 한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수출 기지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R&D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중동 아프리카는 그 로코스트 그런 모델이 이제 굉장히 이제 포퓰러해지고, 예, 거기도 이머징 컨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R&D를 인도에서 해가지고 인도에서 도메스틱에 팔고 또 그런 거를 또 중동 아프리카에 수출할 수도 있고, GE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렇게 그냥 제가 아주 빨리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질문